그 개념 원리가 쓸데없는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 들으시면서 개념 원리에서 중요한 것들 아니면 개념 원리에서 안 적혀 있는 것들은 수업 영상 들으시면서 필기하시거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함수의 정의란 규칙을 가지고 있는 대응.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단 대응이죠. 대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 대응 관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개념 원리에서는 뭐 짝지어준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뭐 짝짓기라고도 표현하시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짝꿍을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응이라는 건 짝꿍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현실 속에서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도출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대응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네요. 제가 롤을 합니다. 롤을 하는데 게임을 잘하고 싶어서 시간을 쏟았어요. 시간을 쏟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레벨이 올라가겠죠. 내가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시간을 쏟으니 레벨이 올라간다. 이런 것도 우리 실생활에서의 대응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함수에서는 이 대응이 어떤 대응이냐면 어떤 대응이냐면 두 집합이 포인트예요. 두 집합 x, y에 대한 대응 관계를 이제 함수로 표현하는데요. 분필 바꾸고요. 규칙이 어떤 규칙? 함수가 되기 위한 어떤 규칙? 이 두 집합 x, y가 어떤 규칙을 가져야 함수라고 할 수 있느냐? 좀 잘렸네요. 1번이라고 썼습니다. x의 모든 원소가 2번 잘렸어요. 미안해요.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모든, x의 모든 원소,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2번 규칙에서는 하나씩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 화살을 쏠 건데요. x에 있는 원소들은 모든 원소가 화살을 써야 되고 그것도 하나씩만 화살을 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 해볼게요. 예시로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라는 원소를 넣었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원수로 함수값이 튀어나온답니다. 집합 x 안에는요. 어떤 원소가 있냐면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이 아이가 화살을 쏟을 거야. 어느 쪽으로? y쪽으로. y는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튀어나왔겠어요? 2가 튀어나왔겠죠. 2를 집어넣으면 3이 튀어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4가 튀어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화살을 쏜다 라고 선생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서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1,2, 2,3, 3,4 이런 식으로도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1,2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대로 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1,2 찍고요. 2,3도 한번 찍고요. 3,4도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함수의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함수의 형태는 직선이거나 2차 함수처럼 뭐 포물선이거나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요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일단 선 자체가 아니죠. 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x가 될 수 있는 게 저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실수 전체고
y도 될 수 있는 게 y, 저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y 전체가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x랑 y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가 아니고 x는 1, 2, 3, y는 2, 3, 4라고 딱 어떤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는 못 나타내고 무조건 저렇게 점으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가 있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d, e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1은 화살을 b 쪽으로 쏘았고 2는 a, 3은 d, 4는 c 쪽으로 화살을 쏟았어요. 화살을 지금 못 받은 애가 있네요. 그럼 이거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닌가요?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거 함수예요. 왜냐면 x의 모든 원소가 지금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을 쐈죠. 그것도 몇 개씩만 하나씩만 y쪽으로 하나씩만 화살을 쐈어. 저런 식으로 1이라는 어떤 x집합에 있는 원소가 화살을 2개 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남아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이 A에다가 또 쏘게 되면 지금 1이라는 원소는 지금 하나씩 화살을 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지워볼게요. 화살을. 지금 3은 화살을 안 쐈네요. X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쏴야 된다고 했는데 X집합에 있는 3이라는 원소가 화살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 제가 좀 눈을 부라리네요. 화살을 쏘는 입장을 우리는 수학적인 용어로 정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가 아니고 의예요. 의. 근데 좀 이처럼 보이네요. 지금 칠판에서. 화살을 받는 입장, 그러니까 받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화살을 받는 편, 화살을 받는 집합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물론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그린 게 함수가 아니긴 하지만요. 여기서 화살을 실질적으로 받은 애, 아까 우리 맨 아래에 있는 2라는 집합은 함수를 화살을 받지 못했어요. 맞죠? 근데 2는 공역이긴 해. 왜? 화살을 받는 집합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화살을 받은 애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화살을 받은 아이를 치역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럼 A, B, C, D 같은 경우는 공역이자 치역인 거고 2라는 원소는 치역은 아니고 공역이긴 한 거죠. 문제에서 뭐 함수를 표현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순수쌍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저렇게 집합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되게 많거든요. 요거를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로 말하자면 F1은 2고 F2는 3이고 F3은 4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지금 x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서로 같은 함수. 말 그대로입니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서로 같은 함수였으면 좋겠대. 화면 돌릴게요. 서로 같은 함수인데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규칙이 2개 필요해요. 어떤 규칙이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어떤 함수 2개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의역 원소의 x,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그냥 소문자 x라고 표현했을 때 그 x에 대해서 함수값 fx
안 썼네 아직. 뭐라는 걸까요? 함수값 fx 정의역 원소의 x 초문자 x에 대해서 함수값 fx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정의역 x라는 수를 뭐 두 함수 안에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하나 해볼게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는 x라는 수를 집어넣었을 때 절대값 x가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진 함수라고 합니다. 정의역에 마 1과 0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y 함수값에는 뭐가 들어갔겠어요? 마 1의 절대값인 1과 0의 절대값인 0이 됐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g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g라는 함수 x를 집어넣으면 x제곱이라는 함수가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진 함수랍니다. 똑같이 정의역에 마 1과 0이 있으면요. 함수값으론 1과 0이 튀어나왔겠죠. 지금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하고요. 함수값 또한 동일하니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눈알이 엄청 빠르게 네요 제가. 사실 저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엄청 잔잔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지 마세요 제발. 집중. 지금 다시 춥다고 했나봐요 학생들이. 에어컨 온도를 높인 걸까요? 나 지금 뭐였을까요? 다음 넘어갈게요. 뭘 그리고 싶었던 거지? 네. 저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가 있나 봐요. 저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요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근데 내가 뭐 아는 게 x의 값도 없고 y의 값도 없는데 요거를 어떻게 내가 함수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함수의 정의에서 x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하나씩만 써야 한대. y에 평행한 수직선을 냅다 내가 그냥 그려버렸을 때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하나이면 저기 하나이면 우린 요거를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대표적인 예로 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냅다 하나 그렸을 때 점이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요거는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x가 지금 y에 대한 화살을 두 개 썼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씩만 써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함수가. 요거 나중에 이제 기하라는 걸 배우시면 배우게 되는 이제 뭐 포물선을 옆으로 눕힌 형태인데요. 요것도 x는 a라는 수직선을 냅다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요것도 함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소원이가 생뚱맞은 질문을 한 건데 이거는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적고 있죠. 넘어갈게요. 네, 105페이지에 89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89번 x라는 집합의 원소가 마일 0, 1이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래. fx는 a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x 더하기 2래요. 그럼 f-1의 값은 뭐였겠어요? fx에다 집어넣으면 1 나왔겠죠.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마일이 화살을 썼을 때 1에 꽂혔다는 소리입니다. f0은 2고요. f1은 뭐이려나? 2a 플러스 3인가요? 좋아요. 암산 빨랐어요.
F1은 2A 플러스 3. 선생님이 요거 함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X에 대한 집합이 마일 0, 1, Y에 대한 집합이 1, 2, 3. 마이너스 1이 화살을 썼는데 그게 지금 화살을 하나씩만 쏴야 된다고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화살을 쏴볼게요. 어디에 대응해야 되죠? 1에 화살이 꽂혀야 하고요. 0이라는 원소는 2에게 화살이 꽂혀야 하고요. 1이라는 이제 얘가 화살을 써야 되는데 뭐 1이어도 상관없고 2여도 상관없고 3이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가능한 조건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1일 때는 A가 어떤 값이 나왔겠어요? 마 2가 나왔을 거고 2일 때는 A가 마 2가 아닌가 봐요. 마 1이랍니다. 2A 플러스 3이 2라는 값이 나오려면 A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고 3이 되려면 A가 0이어야 하니까 지금 문제에서 모든 원소의 A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답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0번 볼게요.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Y라는 집합의 원소가 0, 2, 4, 6, 8. 짝수네요. 다. fx가 2x 제곱에 1의 자리 숫자만 끌고 오는 거래. 오케이. 그럼 f1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1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1의 자리 수이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럼 f2는 뭐였을까요? 2 곱하기 2의 제곱, 즉 8. f3은요? 2 곱하기 9의 1의 자리 숫자니까 뭐가 되겠어요? 8이 됐겠죠. F4는 2, F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X라는 집합의 원소 1, 2, 3, 4, 5, Y라는 집합의 원소 0, 2, 4, 6, 8. F1은 누구한테 화살을 쏴? 2에게 화살을 쏴. F2는 8한테 화살 쏘고, F3도 8한테 화살 쏘고, F4도 2한테 화살 쏘고 F5가 0한테 화살을 쏘는 형태의 함수였네요. 문제에서 FA가 2값이 나오는 A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고 FB가 8값이 나오는 원소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였겠어? 1과 4였겠죠. B가 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2와 3이었겠죠. 최대가 되려면 A에서 가장 큰 수, B에서 가장 큰 수 더해야 A 더하기 B 값이 최대가 됐겠죠. 해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졸아가지고 안 괜찮대요. 넘어갈게요. 91번. 적당한 수를 대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 번 풀어서 어떤 감을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감을 익혀야겠죠.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0이거든요. 0을 만들어 볼 거야. 가봅시다. A에다가도 0을 대입해보고 B에다가도 0을 대입하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4. 지금 좌변에 있는 F0과 우변에 있는 F0 약분되니까 F0이 뭐였겠어? F0은 마이너스 4였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F4 더하기 F 마사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A에다가 4 한번 집어넣어보고 B에다가 마사 한번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좌변이 F0 되네. F0이 아까 뭐라 그랬어? 마사라고 했어요. F 마사는 F4 더하기 F 마사 더하기 4.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F4 더하기 F 마사는 마8이 됐겠죠. 됐어요? 네, 넘어갑시다. 92번 볼게요.
왜 이렇게 제가 얼굴이 지금 심통이 나 있죠? 넘어갈게요. 지금 문제에서 F랑 G랑 같다고 했어요. 근데 F 같은 경우는 X가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값을 배출해내는 함수기 때문에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왔을까요? 0이 나왔겠죠. 0을 집어넣어도 맞는데 누군가 아니라고 딴지를 걸었나봐요. 0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오고요.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2A가 나오죠. 화살을 마이는 0은 0에게 쏘고 A가 A제곱 더하기 2A에게 화살을 쏘는 형태의 함수고요. G라는 함수는 생략 조그맣게 썼어요. 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로 나오는 함수인데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땐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0 집어넣어도 0 나오고 A 집어넣으면 A세제곱 마이너스 4A라는 원소가 튀어나왔겠죠. 화살 한번 쏴볼게요. 마2는 0에게 화살을 쏘고 0은 0에게 화살을 쏘고 A는 A세제곱 마이너스 4A에게 화살을 쏘고 근데 지금 F는 G라고 했으니까 F랑 G랑 서로 같은 함수였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고 함수값도 같아야 해요. 근데 지금 이미 정의역은 둘이 동일하고 0이라는 어떤 치역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남은 건 A제곱 플러스 2A와 A세제곱 마이너스 4A가 같으면 되겠네. 넘겨봅시다. 그럼 A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는 0 인수분해 해야겠죠. A로 묶을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요거 한 번 더 인수분해 할게요. 그럼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는 0 플러스 2는 0 미안합니다. 문제에서 A는 마2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 답은 뭐가 됐겠어요? A는 3 됐겠죠. 그 다음에 93번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93번이 오늘 함수를 처음 배운 학생들에게는 좀 무리일 법한 문제여가지고 93번은 풀이를 안 하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번 보시면 되겠어요. 94번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x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fx라고 하겠대. 근데 지금 문제에서 f의 치역, 그러니까 화살을 쏘든 애가, 화살을 받은 애가, 미안합니다. 화살을 받은 애가 3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집합에 x는 30 이하의 자연수래잖아. 그치? 그러면 1부터 30까지의 되게 많은 자연수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애들이 다 3한테만 지금 화살을 쐈기 때문에 치역이 뭐 3만 됐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x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을 묶어둔 게 fx였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우리 식으로 4k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4k는 4로 나누었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였을 거고 4의 배수기 때문에 나머지가 3 돼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3 붙였어요. k가 0부터 1, 2 쭉쭉쭉 가서 30 이하의 자연수라니까 4k 플러스 3이 30 이하의 자연수라니까 k는 어디까지 갈 수 있었겠어? 6까지 갈 수 있었겠죠. 지금 4k 플러스 3이 x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을까? 0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k에 3, 그 다음에 7, 11, 15, 19, 27 지우고요. 23이 먼저 와야죠. 그렇죠. 27. 요게 x에 대한,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3, 7, 11, 15, 19, 23, 27이었단 소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서의 뭐 정의어 x가 몇 개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x가 될 수 있는 것들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건데, 다시 적고 있네요. 네네. 지금 이 A에서 부분집합 정의역 X라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집합을 여기서 꺼내야 돼.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 어떻게 해? 2의 원소의 개수 승이라고 하죠. 지금 원소의 개수가 3, 7, 11, 15, 19, 23, 27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지금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건 2의 7승이었을 텐데 공집합이 될 수 없으니 마이너스 1 하나 해줘야겠죠. 요 마이너스 1 공집합 하나 안 빼가지고 틀리는 학생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항상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함수. 일단 여러 가지 함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다음 수업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연달아서 녹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함수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로는 1대1 함수가 있겠습니다.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1대1로 뭘 한다. 그러니까 하나 대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1대1 함수라는 말이 포인트인데 1대1 함수. 이제 문제에서 이걸 좀 잠깐 멈추고 얘기를 할게요. 문제에서 지금부터 내가 1대1 함수, 내가 어떤 함수를 설명할 건데 이 함수가 1대1 함수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가 시험 때 거의 없어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1대1 함수의 정의로 요게 1대1 함수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요거 우리 1대1 함수의 정의 형광펜 치거나 좀 적어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x1이 x2가 아니면 fx1이 fx2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보통 이제 문제에 저 식이 들어가 있으면 아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1대1 함수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정의를 잘 안 외우는 공부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했지만 요거는 좀 외워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지? 좀 1대1 함수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소리인가 봐요. 이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외우란 소리고 더하기 요게 좀 변형돼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 나 이번 시험 좀 어렵게 내고 싶다 애들 좀 헷갈리게 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fx1이 fx2이면 x1이 x2이다 라는 정의인데요. 이것이 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앞에서 배운 대우인 거예요. 대우. 집합과 명제에서 배운 대우. 요거 좀 개념 원리에 없기 때문에 저 플러스 되어 있는 명제 같은 경우는 좀 적어서 저 정의는 좀 적어서 따로 암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넘어갈게요, 일단.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 집합 Y의 원소도 1, 2, 3, 4라고 쳤을 때 화살을 X쪽에서 하나씩 뻗고 그에 대응하는 게 하나씩일 때 요럴 때 우리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 선생님 기억으로는 수업 시간 때 하나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뭐였지? 잘못 설명한 걸 내가 어디다 표시해놨을 텐데. 일단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1대1 함수를 어떻게 그래프를 알아낼 수 있냐. 함수라는 건 y축에 평행한 x는 a 같은 어떤 수직선 냅다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이 하나면 이제 요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1대1 함수려면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k 같은 거 하나 그려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에서 준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면 요걸 또 이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2차 함수인데요. 요거 지금 함수긴 함수죠. 왜냐면 x는 a라는 수직선을 딱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y는 k라는 수직선을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함수긴 하지만 1대1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1대1 함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1대1 대응은 무조건 성질 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냐면 1대1 함수여야 해, 일단 어떤 함수를 보고 얘 1대1 대응 관계네 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일단 1대1 함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화살을 받은 애와 실질적으로 화살을 받은 애랑 화살을 받는 집합 쪽에 있는 원소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무조건 공역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화살을 받아줘야지 우리 요거를 또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이거 설명하네요. 다시 아까 1대1 함수로 다시 와서 이번에는 집합 x는 동일하고요. 집합 y의 원소가 1, 2, 3, 4, 5일 때 5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쵸? 5가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화살을 받은 애들도 하나, 화살을 쏜 애들도 하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원소의 개수의 차이가 아니라 집합 Y에 있는 예시를 드네요. 집합 1이라는 원소가 2 쏘고 2라는 원소가 3 쏘고 3이라는 원소가 3 쏘고 4라는 사가 4 쏘면 이거 함수긴 하지만 지금 3이라는 애는 화살을 2번 받았기 때문에 1대1 함수라는 건 각각 하나씩 받아야 되거든. 화살을 하나 쏘면 화살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 화살을 2개 받은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살을 안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화살을 2개 받은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1대1 함수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화살이 남는 건 그러니까 원소가 남는 건 상관이 없어요. 원소가 남는 건 상관이 없지만 화살을 중복해서 받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넘어가서요. 세 번째, 항등 함수. 항등, 또 동일했단 소리죠. fx가 x다. 요게 지금 항등 함수입니다. fx에 어떤 식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 fx가 무조건 x인 게 항등 함수예요. 네 번째, 상수함수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하듯이 상수라는 걸 이제부터 기호 c라고 표현할 거예요. 요게 나중에 가면 적분에서도 상수를 c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이 r인 것처럼 상수는 c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상수는 항상 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fx가 다 c라는 어떤 한 원소, 그러니까 한 정수로 모인다는 소리인데 예시를 들자면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y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가 있을 때 1도 b, 2도 b, 3도 b, 4도 b 저렇게 한 것으로 몰빵되면 우리 요게 이제 모든 x의 값에 따라서 b라는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8번. 이거 이제 어디야? 네. 필수 예제 8번. 요 선생님이 차마 못 넘기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스탑해놓고 설명을 하자면요. x라는 집합에 a, b, c, d가 있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0,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x에 있는 원소 a, b, c, d가 각각 화살을 누구에게 쏠 수 있는지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지금 집합 x에 있는 a라는 원소는 화살을 0에게도 쏠 수 있고 1에게도 쏠 수 있고 2에게도 쏠 수 있고 3에게도 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개, b도 마찬가지 4개, c도 마찬가지 4개, d도 마찬가지 4개. 이게 지금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4승, 16의 제곱, 256이 1번의 답이 되겠고요. 2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중복해서 화살을 여러 개 받는 애들이 생기면 안 되죠. 왜? 1대1 함수 정의도 가지고 와야 되고, 화살을 못 받은 애도 생기면 안 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화살을 못 받은 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화살을 못 받은 애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럼 A가 0,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화살을 쐈어. 그럼 B는 그걸 제외하고 화살을 쏴줘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계산해서 24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똑같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상수 함수래. 요거는 지금 a, b, c, d가 모두 다 하나의 원소에게 화살을 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a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a, b, c, d가 다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0 하나, 1 하나, 2 하나, 3 하나 해서 경우의 수가 총 4개인 거고요. 요거 끝내고 다음 영상으로 뒤에 스텝 2 한번 풀어볼게요.